요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학교론 입장에서. 우선은 이제 만약에 그 효과가 거의 출제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 최근에 통계에 의했을 때 그렇게 안 나온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사실상 딱 두 가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방금 논했던 이제 지역지구지의 목적. 용도지역제는 이제 왜 실시합니까? 라는 목적적인 측면과 용도지역 실시했을 때의 문제점이라고 있어요. 문제점. 여기 이제 그 뭐죠? 용도지역제 목적하고 문제점. 좀 줄여. 이건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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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어느 걸 건드려야 되는 거죠? 아, 메인.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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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목적하고 이 문제점만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는데, 특히 만약에 하기 싫다 그러면은 이 목적만이라도 알아두세요. 이 목적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특히 있어요. 이제 우리 시험과 연관돼 가지고 행정법상의 중요한 목적이 있고 경제학적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법상의 중요한 목적은 경제적인 목적부터 보면은 이 부분이 2번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아까 전에 책에 언급했던 것처럼 용도지역제를 실시했을 때 부여의 의무과를 제거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토지용 규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정의회복과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회복과? 부회복과를 제거하기 위한 토지용 규제 수단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용도지역적 토지의 이용을 형평성 있게 이용하자는 걸까요? 효율성 있게 이용하자는 걸까? 효율적이죠. 여기 나왔죠. 토지의 효율적이면서 경제적이면서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제 수단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극단적으로는 이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셔도 돼요. 이제 두 번째는 행정법상의 목적인데,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행정법상으로. 여기 토지용 기능, 토지용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가 토지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요. 이건 행정법으로 넘어가는 내용이지만은 토지용 계획 있죠, 계획. 정부가 계획을 세웠어요. 이 토지용 계획은 구속력이 있을까 없을까? 구속력이 없어요. 행정법상으로. 정부가 이제 그 국토에 대해서 여기를 뭐 주거적으로 이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땅을 주거적으로 이용하고 여기는 녹지유적 이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녹지유적 지정받은 토지 소유자가 정부 그건 당신의 계획이고 내 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용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용 계획 자체는 행정법상 접근하면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정부가 토지에 대해 이런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럼 이 구속력이 없는 토지용 계획을 구속력이 있는 내용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규제 수단인데, 토지용 규제라는 게 그건데, 그러면은 정부가 이런 계획을 세웠죠? 이런 공법 체계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공법 이제 완벽하게 지금 정리하고 계시죠? 예, 거의 뭐 국토계획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토이용 질서를 완벽하게 머릿속에 다 갖고 계시니까, 제주도 어느 땅 가면, 이게 무슨 지역, 이게 다 기억나시겠지?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토지용 계획을 이제 공법 체계도 보면 제1조는 항상 이 법을 제정한 목적에 나오죠. 대부분의 목적은 마무리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제2조는 이 법에서 쓰는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죠. 그러면 또 이제 그 3조부터 쭉쭉 내용이 나오는데, 항상 마지막에 국토계획법 보면은 중간에 행위 제한이라는 게 있죠. 계획을 세운 토지 용도 지역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를 이 계획 세운 이 토지에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는 행위 제한을 쭉 가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구속력을 갖게 만들 항상 마지막에 벌칙이라는 게 있죠. 벌칙 몇 조 몇 항을 어겼을 때 징역 100년, 벌금 뭐 100조 이런 식으로 벌칙을 통해서 앞에 세운 계획을 구속력 있게 만드는 거죠. 어겼을 때 벌칙 받으니까. 그래서 구속력이 없는 토지용 계획을 세워서 토지 기능을 정부가 토지용 계획되는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게 한 거죠. 유도하는데 이걸 토지 소유자 자유를 맡기면 안 되잖아. 토지 소유 내 땅에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관계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마련한
법적 행정적인 장치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지문하고 행정법상으로 넘어가진 않지만은 요 지문과 요 지문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적에 대해서는 공법 위주로 시험 문제 낸다 하더라도 요 두 가지 지문 중에 하나는 꼭 언급을 합니다. 둘 다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힘들면 요거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용도지역제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문제점 중에 같은 도시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지정받은 토지 소유자들과 그리고 뭐죠? 녹지지역 지정받은 토지 소유자들은 어때요? 기분이 서로 희비가 엇갈리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수한 용도로 지정받았을 때랑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용도로 지정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의 어떤 가격 수준의 차이 때문에 용도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용도지역 형평성 문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기에 행정법 학자들 말하기 20세기에 인간이 발명해낸 100대 상품 중에 하나가 용도지역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쪽 세계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용도지역제는 뭐죠? 이제 장점이 있고 지금 문제점이 있잖아요. 근데 장점이 더 크다는 얘기가 일반적인 평가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 용도지역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고 용도지역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제 제도적인 진화가 쭉쭉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또 하나가 이제 경직성 문제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필요한 것은 요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은 학교의 입장이 요즘 스타일로 낸다 그러면은 용도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요 내용이 있죠. 요거 하나랑 타이틀만 봐도 돼요. 요 하나랑 그리고 아까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 요 지문하고 요 지문 두 개의 주로 나온다. 요것만이라도 보시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요즘 스타일은